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삶을 위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하지만 평소에는 잘 신경 쓰지 못하는 주제, 바로 심혈관,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계실까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저도 몇 년 전까지는 심혈관 건강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젊을 때는 그런 건 나이 들어서 생각하면 되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주변에서 40대, 50대에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분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심혈관 질환은 정말 무서운 침묵의 살인자라는 것을 말이죠. 심혈관 질환, 정말 무엇일까요? 먼저 심혈관 질환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하게도 수많은 혈관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고 그 중심에는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심장이 있어요. 이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주는 거죠. 산소와 영양분을 구석구석 전달하고 노폐물을 수거해오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오고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졸중이 생기죠. 또 심장의 전기적 활동에 문제가 생기면 부정맥이 발생하기도 해요. 정말 무서운 것은 이런 질환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암 다음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있어요. 심혈관 질환의 많은 부분이 예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해야 하는 이유. 특히 50대, 60대 이상의 시니어 세대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첫째,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자연스럽게 노화되기 때문이에요. 젊을 때는 탄력이 있던 혈관들이 점점 딱딱해지고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 물질들이 쌓이기 시작해요.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쌓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째, 젊은 시절부터 쌓여온 생활 습관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흡연, 음주, 기름진 음식 섭취,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수십 년간 누적되면서 혈관 건강을 서서히 악화시키는 거죠. 셋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의 유병률이 나이가 들수록 높아져요. 이런 질환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있으면 다른 것도 생기기 쉬워요. 마치 도미노가 넘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한 심혈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혈압과 혈당, 숫자가 말해주는 건강 신호. 혈압과 혈당 수치,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나오는 이 숫자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초기에는 정말 아무런 증상이 없거든요. 그런데 높은 혈압이 지속되면 혈관벽에 계속 압력을 가해서 혈관을 손상시켜요. 마치 호스에 너무 센 물압을 가하면 호스가 터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당뇨병도 마찬가지예요. 혈액 속의 높은 혈당이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켜요. 특히 무서운 것은 당뇨병 환자들이 신경 손상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심혈관 질환의 증상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인 수치 확인이 정말 중요해요. 혈압은 수축기 120, 이완기 80 미만이 정상이고 공복혈당은 100 미만이 정상이에요. 집에서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기기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매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몸을 살리는 밥상, 어떻게 차릴까? 이제 가장 실용적인 이야기, 바로 식단 관리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내 몸을 살리는 밥상이라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염분 줄이기예요. 한국 사람들의 나트륨 섭취량이 WHO 권고량의 거의 2배나 된다고 해요. 국물 요리, 찌개, 김치 등을 좋아하는 우리 식문화 때문이기도 하죠. 제가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국물은 조금만 먹어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요. 둘째, 김치나 장아찌는 물에 살짝 헹궈서 먹어요.
셋째, 외식할 때는 싱겁게 해달라고 미리 말씀드려요. 처음에는 좀 심심하다고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음식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지방 섭취도 중요해요.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은 피하고 견과류나 올리브유, 등푸른 생선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세요. 특히 고등어,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그리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현미나 보리 같은 통곡물, 콩류, 두부 같은 저지방 단백질도 균형 있게 섭취하시고요. 단순히 특정 음식을 피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재료로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튀기는 대신 찌거나 굽고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는 등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움직이는 만큼 건강해지는 심장. 운동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움직이는 만큼 건강해지는 심장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운동이 심혈관에 주는 이점들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압과 혈당이 낮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어들어요.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이고요. WHO에서는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하고 있어요. 하루로 나누면 대략 20분에서 30분 정도죠. 거창할 필요 없어요. 빠른 걸음으로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운동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 TV 볼 때 제자리 걸음하기. 이런 것들이 모이니까 의외로 큰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유산소 운동과 함께 가벼운 근력 운동도 병행하면 좋아요. 근육량이 늘어나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져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아령이나 밴드를 이용해서 주 2회에서 3회 정도 하시면 돼요. 운동의 또 다른 장점은 스트레스 해소예요. 운동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느끼셨을 거예요. 엔도르핀이 분비되면서 자연스러운 항우울 효과가 있어요. 마음이 편해야 심장도 편하다. 스트레스와 심혈관 건강의 관계는 정말 밀접해요. 마음이 편해야 심장도 편하다는 말이 과학적으로도 맞는 얘기거든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요.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들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전 생성 위험을 높이거든요. 더 문제는 스트레스 때문에 흡연, 과음, 폭식 같은 나쁜 습관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명상을 추천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루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심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요가나 스트레칭도 좋고요. 취미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찾는 것도 중요해요. 음악 듣기, 독서, 그림 그리기, 원예. 뭐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마음을 달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충분한 수면도 빼놓을 수 없어요. 성인은 하루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자는 게 좋아요. 수면 부족은 혈압 상승, 염증 반응 증가 등으로 심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있다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내 몸의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정기 건강검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심혈관 질환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내 몸의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싶어요. 기본적으로는 혈압 측정, 혈액 검사, 콜레스테롤, 혈당, 심전도 검사 정도는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아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는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당 수치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심전도는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보는 거라서 부정맥이나 심근 허혈 같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가슴 통증, 호흡곤란, 두근거림 같은 증상이 있다면 꼭 받아보세요. 필요에 따라서는 심장 초음파, 운동 부하 검사, CT 같은 정밀 검사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인자가 많은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검진 결과가 나오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세요. 수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조기 발견은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작은 실천이 만드는 큰 변화.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가장 먼저,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흡연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2-4배 높인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담배 연기 속 유해 물질들이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혈전 생성을 촉진해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금연 후 1년 이내에 심혈관 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음주도 적당히 하세요.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하가 적당해요.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수면 습관도 정말 중요해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정하고 잠자리 환경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온도는 약간 시원하게 유지하는 게 좋아요.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꾸준함이에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가끔 야식도 먹고 운동을 빼먹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짜증내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함이라고 생각해요. 80% 정도만 실천해도 충분히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마무리 건강한 심장, 행복한 인생.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심혈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핵심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무섭지만 예방 가능한 질병이에요.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정기 검진, 금연과 절주. 이런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충분히 건강한 심혈관을 유지할 수 있어요.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너무 늦었다. 지금까지 안 했는데. 무슨 소용이냐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계단 한 번 더 오르기, 짠 음식 조금 덜 먹기, 스트레스 받을 때 심호흡하기, 가족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심장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오늘부터 함께 노력해봐요. 다음 시간에는 더 구체적인 운동법이나 요리 레시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